안녕하세요. 3월 23일 비트코인 시황 보겠습니다. 어제 파월이 이제 25pp 인상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은행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가 없다. 제가 이제 어제 방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bp를 인상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 상승을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바꿀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잠깐에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것 같다. 25bp 올린다는 발언이.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는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추세를 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채널 미들선을 깨면서 내려왔고요. 채널 하단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지선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하락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하락분에 대한 조정이 끝이 나면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는 가격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가격과 그리고 시간이 더해져서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승분에 대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단발성 조정으로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물론 이렇게 내렸다가 V자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찾아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은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온 이후에 떨어지면서 기간도 함께 채워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위치가 되겠죠. 뭐 이런 위치가 되겠고, 저항을 받거나 뭐 이런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기보다는 이더리움과 그리고 알트코인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차례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꺾어 내려오고 있고,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비트코인 낙폭에 비해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이더리움 혹은 이제 뭐 알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알트코인을 본다고 한 거고요.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테더 도미넌스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뚫어주면서 이 B포인트를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B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튀면서 이런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한번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테더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 비트도 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겹쳐서 보면 이런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런 채널은 다시 한번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확산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A 그리고 B
C의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5개의 파동으로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되돌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과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겹친 구역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의 비율은 이제 역 ABCD라고 이런 식으로 ABCD를 찾은 비율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모두 뭐 알트코인들이 한 번 더 이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채널을 벗어나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0.618 라인까지 왔을 때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부터 모아도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모아가도 상관이 없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이런 넥라인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넥라인이 생성이 되고 있고, 이런 넥라인을 뚫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조정이 끝이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런 넥라인을 뚫으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런 넥라인을 뚫으면 이제 조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런 넥라인을 뚫어주면서 얘도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추세 라인과 그리고 이 B구역이 겹쳐있는, 이 매물대가 겹쳐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제 이 라인을 한 차례만 뚫어주면 얘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 큰 저항은 없기 때문에 크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DYDX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게 이런 하락 채널 내에서 놀고 있어요. 하락 채널 내에 이제 아직까지 놀고 있고,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되돌림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두 개의 하모닉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배트 패턴을 볼 수 있고, 배트 패턴의 PRG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하락 채널을 뚫어준다고 하면 얘도 이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이런 위치에서 1차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샤크 패턴의 위치에서 2차로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비트코인보단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조정이 한 차례 나온다고 하면 알트와 이더리움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매매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